안녕하세요. 자주국방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방 소식을 전달하는 국방탐구 생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전투기를 제작한 지 20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어느 나라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주변국인 중국은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보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인민일보는 제20 전투기의 성능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갔지만 한국이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국방력을 강화하자 이제는 함부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술력 향상이 불가능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의 협력 또는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과거부터 보여온 전형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미국의 F-35 설계를 해킹하여 FC-31 전투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물은 단순한 복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술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FC-31 전투기는 허위 사양으로 제작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중국의 전투기 개발 역량이 신뢰를 잃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빠른 기술적 도약에 중국이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연구와 축적된 노하우로 이루어진 성과이며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국방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경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연구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지르는 성과까지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분야에서 미국과 비교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미국을 완전히 능가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러한 발전은 한국이 무기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특히 스텔스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협력을 제안했으나 한국이 이를 극복하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한 사례가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 동체 설계,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기술, 그리고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기술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기술력은 미국의 관심을 끌면서 동시에 주변국들의 질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투기와 함정에 적용되는 스텔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국산 스텔스 도료가 적용된 KF-21 전투기가 1400차 비행에서 완벽한 성능을 선보이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F-21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이번 비행은 사고 방지를 위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비행 테스트에서는 조종사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전투기 개발이 80% 이상 완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산 스텔스 성능은 더욱 향상되며 국산 전투기에 완벽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비행 중 랜딩 기어 접힘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었다며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는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까지 기존 설계보다 더욱 보강된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전 실전 비행과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 고도에서 진행된 점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은 이륙 직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일반적이며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항공모함 함재기로 개조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경남 사천 공군 훈련 비행단에서 대기 중인 시제기는 반복적인 비행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극한 환경에서 다양한 시험을 통과한 KF-21 전투기는 실전 기체 조립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단계별 발전을 거쳐 완성될 전투기로 실전 배치될 기체가 현재 조립 중이며 블록 2 기체를 위한 스텔스 성능 및 엔진 성능 테스트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지상임무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에 따라 KF-21 전투기는 강렬한 굉음을 내며 실전 비행 준비에 돌입했으며 안전 추적 임무를 수행한 국산 경전투기 FA-52를 뒤따랐습니다. 두 전투기는 급격히 속도를 높이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비행에서 강화된 랜딩 기어가 추가적인 설계 개량을 거쳤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함재기는 일반적인 지상 군용기보다 훨씬 극한의 환경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특히 항공모함에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짧은 활주로에서 착륙하는 과정은 강한 충격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F-14 톰캣과 같은 함재기는 착함 테스트 과정에서 고속으로 접근하여 아슬아슬한 착함을 수행하며 엄청난 충격을 견뎌야만 합니다. 이러한 충격은 조종사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며 실제로 항공모함에서 다수의 착함 경험을 쌓은 베테랑 조종사들은 신장이 줄어드는 현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 중 일부가 함재기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운용될 함재기 기술을 개발 중이며 공군 전투기와 차별화된 구조적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력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세계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 배경과 의의 KF-21 보람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자립을 위해 200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주도하며 인도네시아와의 국제협력으로 진행 중입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방위산업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발판으로 평가받습니다. 스텔스 기능은 KF-21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로 적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을 줄이는 설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5세대 전투기인 미국의 F-35와 비교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운영 비용과 안정적인 성능을 기반으로 4.5세대 전투기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과 생산을 진행한 것은 군사 및 산업 기술력의 성장을 상징합니다. KF-21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엔진 기술, 스텔스 설계, 무기 통합 시스템 등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탓에 자립화가 주요 과제가 되었지만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투자와 개발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내 방산 기업이 참여하여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KF-21의 가장 큰 강점은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KF-21은 레이더 회피 기술을 포함한 최신 항공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체의 형상과 표면 코팅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무기를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KF-21은 미국산 F414 엔진을 장착하여 최대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2,900km를 자랑합니다. 기존 F-16 전투기에 비해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높은 기술 수준을 증명합니다. 스텔스 설계 외에도 KF-21에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현대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국산화율이 가장 높은 전투기입니다. 비행시험 및 다양한 무기통합 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생산 초기 모델은 약 65%의 국산화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국산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